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죠. 앞으로 달러와의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달러와 환율 최고 전문가 전승지 삼성선물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취임과 올해 미국 경제 회복에 따라서 달러화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연초 시장의 반응은 달러 강세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블루웨이브, 바이든 취임 이제 이런 부분들 달러 강세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면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우리 예상보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테마로 일단은 달러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은 원하는 재료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이제 바이든 당선 기대감이 커지면서부터 이제 달러 지수가 뭐 바이든 공약들 보면서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하락해 왔기 때문에 뭔가 좀 쉬었다 가고 싶은, 차익 실현하고 싶을 만한 핑계들이 좀 필요했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이제 좀 이 재료를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연초에 이제 가장 핵심은 블루웨이브일 것 같아요. 예. 핵심은 뭐냐면 블루웨이브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금융시장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두 가지는 미국의 경기 부양이 정부 주도로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우리 좀 불편한 이야기긴 한데 미국의 증세 이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저는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에는 약달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강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막 돈을 푸는 거예요. 경기 부양하느라고 돈이 풀리면서 여기저기 돈이 가고 위험 선호 강화되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조금 뜨거워지겠죠. 근데 이제 연준이 괜찮아 우리가 좀 물가 좀 올라도 금리 금방 안 올릴 거야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계속 좀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갈 수 있고 돈이 풀리니까 달러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막 뜨거워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다 보면 이제부터는 연준도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좀 톤을 바꾸면서 금리를 당장 올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고민해 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뭐 다른 나라보다 공격적으로 돈을 푸는 거는 그 고민할 타임을 좀 더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하거든요. 미국 경기 혼자 좋고 미국 혼자 금리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작년 말에 막 그 달러 폭락론도 부각이 됐었어요. 달러 폭락론이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기축통화국이 돈을 저렇게 많이 쓰면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달러의 그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약화되고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옐런 이제 재무장관님이시죠. 이제 인준 청문회에서 하신 얘기가 지금 돈을 많이 쓰는 게 결국 미국의 재정에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기가 빨리 뜨거워지면 우리는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그 증세 얘기를 빨리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미국의 재정 건전성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말에 그 달러 폭락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희석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연이긴 한데 9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 수치를 보면은 공화당 때는 재정이 악화되고 민주당 때는 비교적 돈을 많이 푸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치가 다 좋아졌거든요. 의외네요. 클린턴 대통령 때는 오히려 재정 수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물론 과거가 무조건 재현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돈을 많이 쓰는 게 결국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돈을 푸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달러 기조를 불러올 수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강달러가 도래할 거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그럼 단기 장기가 대체 얼마냐라고 그렇죠. 궁금하죠. 물어보실 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 이후로 너무 빠르긴 한데, 그러니까 달러가 막 당장 막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좀 그 긴축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또 증세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1110원대를 넘어섰잖아요. 예. 이 급등은 혹시 왜 온 거라고 보세요? 1월 첫 영업일 날 80원을 찍고 네. 마지막 영업일 부근에 22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달 내에 40원 정도 올랐다고 보실 수 있는데, 달러 지수가 있고 달러 원 환율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달러와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로나 옌이나 파운드 대비 그러니까 달러와의 가치를 6개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 지수가 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근데 사실 달러 지수가 올라서 달러 원도 오른 건 맞는데, 막 그 순위를 매겨보면요, 뭐 주요 통화들 순위를 매겨보면 원화가 제일 성적이 안 좋았어요. 원화가요? 네, 원화가 제일 성적이 안 좋았고 이제 그럼 상대적으로 더 약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지수가 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지금 블루웨이브 그다음에 바이든 취임에 대해서 시장이 강달러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숏스키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가 막 흔들리고 외국인이 마지막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주식을 5.3조 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만 판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돈이 막 나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한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원화가 약한 이유, 원화 환율이 많이 오른 이유는 수급에 있는데요. 네. 그 수급이 있는데 그 수급을 견인한 게 누구냐면 개인분들이에요. 개인분들이요? 네, 사실 지금 모든 금융시장이 그 개인분들의 존재감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네, 외환시장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통상 1, 2월은 좀 경상수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달러 공급이 적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막 수입하느라고 달러도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이제 뭐 명절도 있기 때문에 수출도 덜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달러 공급이 적은데, 그러니까 뭐 아주 단편적으로 1월 무역 흑자가 37억 불이었는데 1월 개인분들이 해외 주식 직구하신 게 52억 불이에요. 52억? 네, 우리 무역 흑자보다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더 많았다는 거고요. 외환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해서 환율이 오르고 내렸다라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런 이제 막 조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개인분들이 해외 주식 직구하는데 규모가 엄청나니까 네.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주식을 사시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오히려 수요 우위로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달러가 오르는 환경인데 그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11월하고 사실 지금 환율 수준이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11월에는 사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올해에는 환율이 비슷한데도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신흥국 주식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펀드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펀드 플로우. 예, 작년 11월부터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신흥국.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으로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11월 한 달 엄청 사고, 뭐 말씀하셨듯이 그 뒤로 별로 조금 나가거나 거의 관심이 없거나 이제 그런 양상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비싸고 차액 실현할 만해서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로 아까 이제 원화는 성적이 올해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주요국의 주요 증시들의 순위를 매겨보면 작년 10월 이후로 한국이 제일 순위가 높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이야기는 좀 들어가기 비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의 영향인데 네. 저희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이 막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졌기 때문에 들어오기 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 아니더라도 너무 매력적인 이제 신흥국 자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주가가 안 오르고 통화 가치도 많이 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신흥국 자산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뭐 한국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계속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켜지고 시장 개방하는 게 중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는 워낙 뭐 수출의 한 4분의 1은 중국에 하고 뭐 수혜긴 한데, 결국 금융시장을 중국이 같이 외국인한테 열어주면 한국 굳이 뭐 사겠느냐, 중국 사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흥지수 내에서 뭐 중국 몇 프로, 한국 몇 프로, 대만 몇 프로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중국의 그 지수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뭐 중국이 과거에 10%였다면 뭐 14%로 올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던가 다른 그런 나라들의 비중도 조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느라고 한국 시장으로 좀 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좀 가격 메리트도 그렇고 경쟁자들이 많이 생긴 것들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돈이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조금 달러와 향방을 이끌 이벤트들도 어떤 게 있을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백신, 그다음에 증세, 네. 테이퍼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백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백신이 우리의 계획대로 효과가 있느냐, 보급이 잘 될 거냐.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로는 미국은 초여름이나 한 7월 정도에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뭐 유럽, 이렇게 뭐 영국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어그러지면은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잘 되는지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가 먼저 집단 면역에 성공을 하느냐. 지금 사실 연초에 달러가 강한 이유도 유럽이 막 그 백신 보급이 차질이 생기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잘 되니까 미국 막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가 백신 보급을 빨리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다 외면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아직 궤도에 오르려 멀었는데 증세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사안은, 아젠다는 미국 경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또 하나의 해결책이 증세라고 생각이 되고, 22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증세를 미룰 거다, 경기가 뜨거워지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또 성적표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레임덕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탄탄하게 가느냐. 저는 그래서 증세 얘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증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네. 달러가 올라갈 수가 있고, 환율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 집단 면역이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것도 이제 하반기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테이퍼링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끝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를 올리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2년이요. 2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점이 24년 정도이거든요. 24년 초.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러면 테이퍼링은 과거 그 속도로 그대로 한다면 뭐 22년 초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인데, 그 파월 의장이 그랬어요. 테이퍼링을 할 때 내가 한참 전에 세상이 모두 알도록 알려주겠다. 너네 놀라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2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려면 한 6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과거가 그대로 재현되긴 어렵고 금리 인상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고 또는 그 금리 인상 시점과 테이퍼링의 간극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하반기 이후로 달러가 좀 탄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감히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환율의 시나리오 안 맞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네, 일단은 1분기는 막 변동성이 있어요. 달러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유는 이제 사실 워낙 그 작년 말에 약달러를 부르짖으면서 시장이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모멘텀이 소진이 되고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도 보급이 잘 되냐, 뭐 변이의 효과가 있냐, 이런 막 고민들이 생길 거고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재확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했고 유럽도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지표들은 그저 그렇고 부양책도 당장 막 가시화 안 되고 막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 선호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달러 환율도 좀 위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수급도 되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네, 네. 보통 수급이 1분기가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다는 게 달러 공급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예, 저는 이제 2분기가 제일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예, 일단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도 일단은 지금 대부분 3월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특별 실업수당 주는 게 3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양책 나오고 또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이 한 7월 정도 초여름에 집단 면역으로 가려면 우리가 4월쯤에는 대충 확인이 될 거예요. 아, 이 속도대로 가는구나, 효과가 있구나,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사실 그리고 물가가 3, 4월에 굉장히 튈 거거든요. 3, 4월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를 봤잖아요. 기저유가. 기저유가 때문에 물가가 막 튀는데 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엄청 안도시킬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금리를 당장 안 올릴 거야. 그러면 시장이 그렇구나 하면서 좀 주가도 랠리 보이고 또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4월은 수급이 좀 타이트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배당금 주고 그러면서 달러가 막 나가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까지 준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년보다 한 2배 이상의 그 외국인 배당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일단 소화하고 나면 5, 6월이 되면 일단은 또 좀 분위기 좋아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하반기는 뭐 좀 다시 또 앞서 말씀드린 그 테이퍼링, 증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좀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 뭐 기존 레인지는 1,040원에서 1,180원 예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른다는 거 내린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은 환율이 100원 안 움직이는 해가 없어요. 한 해. 일단은 이렇게 레인지는 제시했고 저점은 저는 이제 2분기에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는 반등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시장은 워낙 항상 막 엄청 스마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다 막 빨리빨리 반영하면서 먼저 다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의 생각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